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교총과 한교봉의 쪽방촌 주민 섬김 사역을 취재했습니다. 사단법인 사랑의 쌀 나눔운동 본부가 올해도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한 드라마를 통해 우리나라 입시 위주 교육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 드림건강이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합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티비 여성합창단이 신규 단원을 위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봉사단이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쪽방촌 주민들을 위로하고 작은 선물을 나누기 위해서인데요. 이들을 맞은 주민들은 한국교회를 향해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동자동 쪽방촌. 한국교회는 이곳의 1200세대 주민들을 만나 직접 설 명절 선물을 나눴습니다. 이날 전달된 선물은 명절이면 가족이 함께 나눠 먹던 육아입니다. 옛 추억을 떠올리며 잠시나마 과거의 행복을 느끼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선물을 받아든 주민들은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쪽방 사는데 거기서 이래 관심 많은 게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좀 기분 좋게 명절 잘 지내겠습니다. 명절 선물 나눔은 받는 이와 주는 이 모두에게 기쁨을 안겨줬습니다. 사역에 참여한 이들은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물을 기다리는 주민들을 찾았습니다. 주민들이 잠시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섬김의 손길이 미약할지라도 그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살아가시는데 조금 힘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분도 같이 느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이날 행사는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봉사단이 함께 마련했습니다. 특히 한교봉은 8년째 이 사역을 진행하며 쪽방촌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한교봉은 쪽방촌 주민 섬김이 일시적인 행사로 끝난다면 이들도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저희가 늘 저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고맙다. 또 명절 때마다 잊지 않고 찾아줘서 이렇게 저희 선물도 주고 잔치도 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지역교회와 협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 한교총은 서울 동자동 쪽방촌 주민 섬김 사역을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현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사역에서는 선물 나눔과 함께 여러 문화 행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위연입니다. 사단법인 사랑의 쌀 나눔운동 본부가 정기총회와 신년 할애식을 갖고 새해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운동 본부 이선구 이사장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 덕분에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국내외 나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운동 본부는 올해 대표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다음 달 1일 서울역에서 소외 계층을 위한 떡국 나눔 잔치를 진행합니다. 이어 5월에는 인천광역시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합동 팔순 잔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름과 가을에는 각각 삼계탕과 송편 나눔을 준비 중입니다. 한편 사랑의 쌀 나눔운동 본부는 2007년에 설립됐습니다. 사랑의 빨간 밥차 무료 급식을 비롯해 지구촌 사랑의 쌀떡 나눔, 이동푸드 마켓 등 식료품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외 소외계층을 돕고 있습니다. 최근 한 드라마를 통해 우리나라 입시 위주의 교육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교육 환경이 학생들을 잘못된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들고 부모들의 불안을 극대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잘못된 교육으로 신앙마저 흔들리고 있는 이때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여선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서 학력고사 전국 1등까지 했고 어머님이 의대 가라고 해서 의사 됐고
부모의 기대와 바람으로 의사가 된 극중 정형외과 교수 강준상. 하지만 본인의 꿈이 아닌 부모의 소망대로 자란 그는 중년이 되어 삶을 후회하며 어머니 앞에서 오열합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드라마의 이 한 장면이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아이들을 잘못된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교육이 거의 모든 학생들이 반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학교 성적이 떨어질 게 뻔한 얘기고, 그러면 대학을 갈 수 없다. 그 대학을 갈 수 없으면 인생에서도 뭔가 실패할 거다라는 그림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에게 겁을 줘서 사교육을 안 하고는 버틸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전문가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은 아이들의 예배는 물론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먼저 학부모들을 교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인생의 어떤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행복하다. 그런 식의 어떤 학부모 교육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어 학생들 또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각 직업의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성취 지향적인 교육이 아닌 아이의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고 알려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 너의 존재로 충분히 소중해. 이런 메시지들이 이런 교육의 저변에 깔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메시지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봐요. 성공은 무엇인지, 제대로 된 교육은 어떤 교육인지 보다 원론적인 고민을 통해 현재의 고통의 교육을 희망의 교육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는 한국 드림 관광이 국내 여행지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설명회엔 국내 여행 전문 업체들도 함께했습니다. 관광사 업체들은 국내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각 지역의 유명 관광지를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동해시 김종문 부시장은 일출과 깨끗한 바다로 유명한 동해가 국내 관광지로 더욱 주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울진군 권태인 부군수는 울진의 청정지역과 곧 다가올 대게축제로 많은 분들에게 힐링이 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드림 관광은 국내외 선교지 탐방 등 지역의 관광 명소를 개발하는 다양한 사역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 드림 관광은 2014년부터 4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국내 여행 우수 여행사로 선정됐으며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6기로 위촉돼 선교 사역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티비 여성합창단이 신규 단원을 모집하고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단원들은 위촉식에서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찬양에 헌신하는 합창 단원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감사예배 설교를 전한 서대천 단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여성합창단 사역이 더 귀하게 다가온다며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사역하는 합창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위촉식에선 모두 16명의 단원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46명이 함께 합창단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쉽지 않은 사역이지만 앞으로도 여성합창단이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여성합창단은 지난 2016년 창단해 찬양과 음악으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기음악회와 위문공연, 교회 초청공연 등 다양한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크리스천들이 기독교 핵심 교리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만 원죄나 종교의 다양성에 대해선 성경과 다른 생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고니의 미니스트리와 라이프웨이 연구소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 중 56%가 인간의 본성은 선하며 원죄는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인식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기독교뿐 아니라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53%에 달했습니다. 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선 94%가 안다고 응답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에 대해서도 83%가 동의하는 등 핵심 교리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성경의 가르침보단 사람 개개인의 다양성이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유명 인권 변호사가 국가 전복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권 변호사 왕 취한장은 지하교회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변론을 맡아오다 지난 2015년 약 250명의 인권 변호사들과 함께 체포됐는데요. 텐진시 법원은 지난해 12월 비공개 재판을 거친 뒤 국가 전복 혐의로 왕 취한장에게 징역 4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인권 문제 전문가인 미국 마이클 캐스터는 이번 판결은 인권과 법조계를 향한 시진핑 정권의 전형적인 공격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와 강은 물론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지속가능 기술센터 연구팀은 17개 우물과 지하수 샘플을 조사한 결과 한 곳만 제외하고 전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미세 플라스틱이 가정 정화조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스콧 연구원은 세탁물에서 나온 수많은 폴리에스터 섬유가 정화조로 흘러들어오고 이것이 다시 지하수로 유입되고 있다며 지하수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급속도로 진행되던 세계화가 이제 정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세계화가 10년 전만 해도 빛의 속도로 진행됐지만 지금은 달팽이 수준으로 느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국경을 넘나드는 재화 서비스 무역과 해외 직접 투자, 다국적 기업의 이익 등이 10년 전과 비교해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세계화를 의미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느리단 의미를 더한 슬로벌라이제이션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슬로벌라이제이션은 더 불안하고 인색한 세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에서 혼자 사는 노년층이 함께 모여 아침 식사를 하는 시니어 식당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바현 나가레야마시의 한 NGO 법인이 시작한 시니어 식당엔 한 달에 한 번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모여 함께 요리를 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데요. 현재 언론은 혼자 사는 노년층이 급증하는 일본 사회에서 좋은 선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식당 관계자는 혼자 식사를 하면 영양 부족은 해결될 수 있어도 외로움은 해소되지 않는다며 시니어 식당이 함께 음식을 만들며 의지할 동료를 만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여선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하구 울숙도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농식품부는 항원이 검출된 울숙도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아직 고병원성인지 판명은 되지 않았지만 부산 사하구 관계자들은 인근 농가 비상점검에 나섰습니다. 여야 주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등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입법 추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유한국당 장재현 송원석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 일각에선 국회의원 입장으로 보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은 것이라며 반대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의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이 무효됩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합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2019 다니엘 기도회가 올해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회는 발대식을 갖고 전국 482개 협력교회를 포함한 11,326개 참여교회와 올해 기도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기도회는 내달 18일부터 전남과 전북, 광주에서 1차로 시작되며 충남, 경기, 경남 등 전국에서 이어집니다. 20대 내담자를 3달간 8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현대드라마치료연구소 김세준 대표가 법원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가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인지하고 성관계를 마치 치료 행위로 착각하게 만들어 상습적으로 추행 간음했다고 판단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교회협은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일본군의 만행을 알린 분이라며 고인의 삶과 뜻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수전도단이 제6기 북한 선교 전략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강의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진행되며 성경적 통일운동과 북한 복음화를 위한 전략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한국예수전도단 5대원 설립자 예수원 벤 토레이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